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퍼블리시권에 대해서 후반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퍼블리시권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이름이 사용된 경우, 또 어떤 용모가 사용된 경우, 또 그 다음에 목소리가 사용된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목소리 같은 경우 요즘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그 연예인이나 가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얼굴 모습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특히 성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은 잘 몰라도 목소리만 들으면 또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목소리가 이 퍼블리시티권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어떤 역할 자체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 자체가 이 유명한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던 베너 화이트 사건입니다. 베너 화이트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미국의 아마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Wheel of Fortune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더블 제펄디라는 퀴즈 프로그램과 이 Wheel of Fortune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퀴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퀴즈 프로그램은 커다란 Wheel of Fortune이라는 우리 뭡니까 이 카지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바퀴 돌리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Wheel of Fortune이라고 한대요. 이제 그와 유사한 형태의 큰 바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퀴를 돌려서 이제 어떤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출연자들이 어떤 단어나 문장을 맞추게 되면은 자기가 돌렸던 바퀴에서 바퀴를 돌려서 나온 금액을 이제 획득을 하는 그런 이제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이 퀴즈 프로그램에 이제 남자 진행자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 진행자인 여자 진행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베너 화이트입니다. 이 베너 화이트도 이 프로그램 처음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거의 한 40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60살이 넘은 분입니다. 한 3세 정도 됐고, 그런데 이제 이 베너 화이트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조 진행자로서 계속 진행을 해온 거죠. 보조 진행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바퀴를 돌려줍니다. 이번에 돌려주고 이제 바퀴가 쭉 돌다가 멈추죠. 멈추면 이제 거기 이제 어떤 금액이 써져 있는 칸에서 바퀴가 멈추게 되면 이제 금액이 이제 확정이 되고 출연자가 글자판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맞추게 되면 금액을 이제 획득을 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연자가 글자판에 있는 단어나 글자를 맞출 때마다 이제 이 여자 보조 진행자 베너 화이트가 글자판을 이제 뒤집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미국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광고하는 이제 광고를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광고를 제작을 했냐면 이 Wheel of Fortune이라는 이 퀴즈 프로그램을 소재로 한 거죠. 그래서 그 광고를 만들 때가 이제 한 94년도, 93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삼성전자의 VCR,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이제 카세트 레코더죠. 이 제품이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제 이 Wheel of Fortune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출연자들이 금액을 획득을 하기도 하지만 협찬 선물을 또 받아가기도 합니다. 이 퀴즈 프로그램이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회사들에서 자기들의 제품을 협찬 제품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연자들이 금액과 아울러 이런 제품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협찬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VCR 제품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광고를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퀴즈 프로그램의 컨셉을 가져갔냐 하면은 당시는 이제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초반이었는데 2010년대 또는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그 배경으로 한 그 퀴즈 프로그램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퀴즈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2000년 21세기가 되어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삼성전자의 제품이 협찬 제품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오래오래 이런 아주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퀴즈 프로그램의 배경을 21세기, 당시로부터 한 15년, 20년 미래의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20년이 훨씬 지나서 2020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런 미래의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그 시청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연출을 했냐면은 이 프로그램에는 베너 화이트라는 여자가 보조 진행자로 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너 화이트 대신에 로봇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미래 사회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베너 화이트라는 이런 여자 진행자가 아니라 베너 화이트를 상당히 닮은 건 아니죠.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다만 이제 베너 화이트는 백인의 아주 아름다운 이제 미인이고 금발머리의 이제 그 백인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출연할 때마다 아주 화려한 뭐라 그러나요? 야외복 같은 것을 이제 입고 출연을 해왔는데 로봇을 등장시키면서 그 로봇가 금발을 가지고 있고 아주 이제 화려한 그런 이제 야외복을 입은 백인 모습을 한 이제 로봇이었던 거죠. 이제 이 사람을 그래서 베너 화이트 대신에 이 로봇을 등장시킨 그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베너 화이트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저 여자 보조 진행자 역할은 오랫동안 내가 해왔기 때문에 저 역할은 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의 아이덴티티다 저것은. 그래서 저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바로 저 로봇은 나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것은 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그 1심에서는 베너 화이트가 패소했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그 역할에 대해서까지 특정인이 그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까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베너 화이트가 패소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항소심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패소를 했는데요. 그 2심에서는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이 베너 화이트가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함으로써 이 퀴즈 프로그램에서의 여자 보조 진행자의 역할은 곧 베너 화이트를 지칭하는 아이덴티티가 되었고 그것을 이 로봇이 연기를 함으로써 베너 화이트를 이 로봇이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다고 판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패소를 했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가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런 광고라는 것은 자꾸 이제 그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은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기업의 이미지에서 좋을 것이 없죠. 광고라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인데 이런 이제 것이 자꾸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하면은 기업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재판이 상당히 부당하고 이것은 퍼블리시티권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런 이제 아마 의견을 가졌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런 것이 자꾸 이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너 화이트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베너 화이트 사건은 지나치게 퍼블리시티권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을 갖고 보면은
이 사건에서 로봇이 지칭하고자 했던 것은 베너 화이트가 아니라 로봇 자체였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고 자체가 21세기 미래에 진행될 어떤 프로그램을 예정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베너 화이트가 아니라 로봇으로 바뀌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지, 이 로봇이 곧 베너 화이트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너 화이트가 아니라 로봇 자체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로봇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지 베너 화이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 하는 비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은 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특정인을 지칭하는 아이덴티티, 이름이라든가 용모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사용이 돼서 그 사람을 지칭하게 되면은 이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용어나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경주용 자동차. 네,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도 이런 이제 경주용 자동차,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 경주가 굉장한 인기 스포츠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그 어떤 경주용 그 자동차에 등장하는 카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얼굴보다는 자동차가 훨씬 유명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이제 막 헬멧을 쓰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타고 출전하는 그 차량은 금방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어느 회사, 예를 들어서 뭐 혼다라든가 또는 포드라든가 또는 페라리라든가 이런 그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한 자동차, 그리고 번호가 몇 번, 예를 들어서 뭐 76번, 77번, 이런 이제 번호를 단 그 자동차를 보면, 이거는 어느 선수, 페라리 소속의 어느 유명한 카레이서가 타고 있는 차다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를 등장시키게 되면은 그 사람들, 광고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를 보면은 그 차 안에 이 카레이서가 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카레이서의 용어나 이름이 전혀 광고에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자체가 카레이서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다양하게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는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실정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였던 한혜숙 씨 사건이라든가 이영애 씨 사건, 그다음에 황인정 씨 사건, 이런 사례에서는 이제 그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고요. 또 반면에 유명한 제임스 딘이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죠. 사망했지만 이 제임스 딘이라는 이름을 딴 속옷이 있었습니다. 그 속옷 브랜드로 이제 이 제임스 딘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성문법, 즉 법률이 없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뭐 싸이의 모습을 흉내낸 인형 사건이나 또 장동건 씨, 또 뭐 소녀시대, 이런 분들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또 부정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이렇게 지금 판결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조만간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부처에서 이 퍼블리시권을 인정하는 그런 성문법을 법률을 제정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K-팝 스타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권리를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퍼블리시티권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그 유명인들의 전기를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인물들의 그 전기, 그 사람의 일대기, 이런 것을 쓰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유명인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그 전기라든가 누군가의 일대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성질상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전기나 일대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누군가의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고 그 누군가를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기업인이셨죠. 그 대우 기업을 이끌었던 그 김우중 씨의 그 어떤 전기를 그 가족이나 김우중 씨의 허락 없이 썼던 사건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전기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명 인물의 경우에는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일종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 그런 이제 전기를 쓰면서는 그 유명인의 어떤 그 일상생활이라든가 그분의 가족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유명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그 전기를 쓰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박찬호 선수의 그 어떤 그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박찬호 선수의 전기를 이제 그 성공 스토리를 이제 썼던 그런 그 제목이 메이저리그의 정복자 이런 아마 제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분에 대한 그런 그 성공 스토리를 쓴 것도 그것이 박찬호 선수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퍼블리시티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이고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1인 미디어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특정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어떤 성공 스토리 또 전기를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퍼블리시티권이 상당히 제한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